이번 세션에서는 윤지훈 교수님과 이태숙 박사님께서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두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준모 교수님께서는 지금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계시고요. 특이하게도 그 과학기술부와 같은 그 부처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아마 공부를 하시고 그 후에 서강대에서 지금까지 그 티칭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술경영연구소장 또 과학기술혁신센터 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론해 주실 그 최병호 교수님은 저희 KDI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요. 그동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평가소장도 맡으시고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장도 맡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준모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맡은 서강대 안준모라고 합니다. 윤지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를 주제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그 정부의 공공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미스매치 해결과 어떤 역량 제고를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가 규제, 세 번째가 디지털 정부 기능 활성화를 말씀 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똑똑한 정부에 부합되는 좋은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올리면 사실 이제 아까 윤지훈 교수님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사실은 어떤 조그만 조직,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과 같은 그런 일종의 아날로지가 좀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기업 성장을 볼 때 한 300명 정도 종업원을 CEO 한 명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 규모라고 보통 봅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과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종의 성장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교수님께서 정부의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그 HR, 그러니까 인적 역량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개발도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조금 더 보태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해서 고시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들어가서 어떤 기획을 하는 이런 정부 주도의 정책이 많이 펼쳐졌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의 어떤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제도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고용휴직이라든가 개방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제도적으로는 완비가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실제에서 정말 취지에 맞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규제 이슈를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규제 같은 경우는 아마 똑똑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큰 허들이 되는 이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뭐 그 전에 카풀이나 아니면 타다 사태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기술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그냥 규제가 아니고 스마트 규제 넘어서서 인텔리전트 규제로 가야 되는 그런 저희가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런 민간 중심의 규제라든가 아니면 새로 이제 규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이제 핀텍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새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거부텍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부도 디지털 기술을 써서 이런 규제를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게 항상 피드백이라고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사실 뭐 저희가 뭐 빅데이터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머신러닝 같은 기술을 잘 써서 분석이 잘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피드 포워드적인 그런 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해외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주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민간 주도 규제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규제 하나를 예를 들어드리면 뭐 표준화라고 하는 프로세스도 있고요. 그래서 민간이 자율 규제를 풀 수 있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실 정부가 민간 쪽에 인파워먼트를 해주면서 그쪽 영역을 커져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지털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정부는 이제 굉장히 선진국이죠. 전자 정부를 잘 했던 나라고 또 전자 정부를 여러 해외에 수출까지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전자화를 하는 이 전자 정부를 벗어나서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굉장히 고품질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부 섹터, 공공 섹터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잘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을 전체 정부에 접목시킨 에스토니아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사례를 저희가 잘 벤치마킹해서 민간에서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처럼 퍼블릭 섹터에서도 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윤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세계에 짚어주신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잘 들리. 오늘 저 KDI가 이 컨퍼런스를 왓츠 넥스트 이렇게 이 타이틀을 떨고 이제 컨퍼런스 하는 것에서 굉장히 제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모든 게 이제 코로나 이슈입니다. 뭐 제가 이제 보건복지 쪽 분야 많이 합니다만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뭐 경제학, 정치학 하시는 분들도 온통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 시대가 어떻게 벌어질까 이제 이런 걸 주제로 하는데 KDI가 미래를 이제 앞두고 이제 그래서 KDI 희망대로 올해 이제 좀 코로나 극복 잘하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참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참 이렇게 리딩 컨트리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이제 희망을 합니다. 이제 복지 이제 행복한 이제 한국이란 주제로 이제 김성태 박사님 이제 발표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누구도 이제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분야에 거의 30몇 년을 연구를 해왔지만은 저도 이제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용감하게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이렇게 과연 그럴까 하는 그 의문도 많이 가져봅니다. 아무튼 그 박사님이 그동안 고민하신 거를 이제 훌륭하게 이제 잘 풀어냈었고요. 어떤 디테일한 어떤 전략을 제시했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한국이 컨셉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 대체로 이제 그 이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미래에 우리가 이제 닥칠 이제 리스크 주로 이제 고령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환경 요인 그리고 이제 급격한 이제 기술 변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삶을 굉장히 위협하는 요소다. 그래서 이제 불행한 이렇게 이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지 부분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복지 제도의 핵심 쪽으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이제 윤지용 교수님은 이제 그 거버넌스 쪽에 이제 핵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공감을 갑니다. 특히 이제 규제는 풀고 사회 서비스 쪽은 우리가 좀 늘려서 좀 투자를 하자. 그 부분도 이제 그 맥락이 이제 닿는 이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토론문은 이제 이 발제 자료에 있으니까 뭐 이게 언론에 계신 분들은 읽어보실 수 있을 거고, 토론문에 없는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KDI에 2003년에 제가 1983년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가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2,200불이더라고요. 1983년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할 때, 3만 불의 이게 한국이라는 게 어떤 게 상상이 안 됐어요, 사실은. 지금 3만 불 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1만 불, 2만 불 뭐 한국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디자인도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나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나 지금 생각하는 거나 별로 달라졌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83년하고 지금 2020
1년이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40년 가까이. 저 이제 20대 초반에서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가 이제 다 됐는데, 거의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만큼 이렇게 숨가쁘게 참 쫓기듯이 달려왔고, 지금도 의식으로는요, 여전히 우리 세계에서 뭐 5만 불, 6만 불 시대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어떤 쫓김의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늘. 그죠? 인류 대학을 가야 되고, 인류 회사를 가야 되고, 앞에 이제 교육 부문에 이제 제가 얘기를 세션에서 계속 들었는데,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왓츠 넥스트를 이제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음에 뭐 할 거냐를 생각해요, 항상. 숙제를 항상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희 박사님이 이제 불행한 사회죠, 우리가. 사부를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불신의 사회, 불만의 사회, 불안한 사회.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행한 사회다. 그 불행한 사회가 거의 40몇 년, 50년이 지속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불행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언제 이 패러다임을 이제 시프트 할 거냐? 저는 이제 요즘 오늘 여기서 이제 플로어에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 지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숙제라는 게 이게 지금 하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뭐 코로나 사태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 불안이나 불신, 불만을 이제 시프팅하는 게 테크놀로지고 뭐 4차 산업혁명이고, 뭐 어제 보니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또 발족했어요. 거기서 이제 기술을 통해서 뭐 격차 문제도 해결하고 공정성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데, 야,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이게 좀 해보자. 그래서 KDI가 조금 우리 사회의 미래는 결국 현재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좀 핵심적으로 바꿔 볼까? 그 부분 참 올해 내년에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에 두 세션과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세션에 대해서도 KDI 뉴스레터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0여 분에게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뭐 보건, 복지, 또 치안, 소방 이런 직접 생활과 관련된 분야의 공무원은 좀 늘려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있는 공무원 중에서 좀 이런 분야로, 그러니까 국민들 생활과 직결된 분야로 재교육을 시켜서 재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적정한 복지 서비스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답변하시기를 최소한의 어떤 생활 수준은 보장해야 된다. 인간다운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 돈을 주기보다는 돈을 벌게 하는 복지, 또 후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신 두 분께 한 1분 정도 각각 국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또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면 마지막으로 꼭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분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일반 국민들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사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가 어떤 조직인지를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냥 세금을 나눠주는 조직이냐, 아니면은 세금을 걷어서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이냐, 그것의 근본적인 고민이 답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건 감사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수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잘 봤고요. 그 적정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뭐 최병호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기와 상황과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따라서 점차 바뀔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전반적으로 복지 서비스라든지 어떤 수준 자체는 증가돼야 될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근데 좀 다시 한번 좀 느껴야 될 것은 증가하는 속도만큼 우리가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속도도 같이 빨라져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불 시대가 됐고요. 그 3만 불 시대에서 우리가 그 한 달에 한 사람이 한 3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고, 그리고 근데 우리 지금 그 조세 납부율 보면은 20% 정도이기 때문에 그 한 달에 한 8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면 한 달에 1인당 60만 원 정도의 어떤 정부의 총 혜택을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제약 하에서 어떠한 정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적정한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적정한 조세 납부 수준도 같이 높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돼가지고 우리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곧 이어서 OST 세션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